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이 비도 오고 우울한데 오늘 뉴스도 그렇게 즐겁진 않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LA 한인타운은 비가 안 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밤부터 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울한 얘기가 좀 나가야 되겠네요. 네. 집을 갖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비애, 이런 주제로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1980년 초반에서 200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이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부터 30대 후반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젊은 층을 가리키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 많고 또 그래서 그런지 집을 장만하지 못한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렌트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제 CNBC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네. 반면 렌트비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추세가 물론 뭐 밀레니얼 세대에만 해당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다 포함되는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점점 더 작아지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아진 거예요? 네, 전국의 아파트 검색 웹사이트 렌트카페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18년, 그러니까 올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넓이가 941스퀘어핏이었습니다. 네. 1, 2, 3 다 포함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게 5% 줄어든 겁니다. 네. 이게 말이에요. 네. 한 평을 찾아보니까 약 한 35.5 스퀘어 피트가 나오거든요. 한 평. 네. 그걸로 이렇게 이제 941 스퀘어 피트를 나눠 보면은 약 한 26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베드룸에 새로 지어진 평균 아파트 넓이가 지금 26평 정도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방이 한 개도 없는 스튜디오를 보면요. 이게 안 그래도 좁지 않습니까? 근데 네. 더 작아졌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10년 전보다 무려 10%가 더 크기가 작아졌고요. 그래서 평균 514 스퀘어핏이었습니다. 514 스퀘어 피트면은 약 한 14평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좁은 방이죠. 근데 이것도 평균인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평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평균입니다. 네. 따라서 보통 중부와 남부 또 땅값이 이제 저렴한 곳은 좀 더 넓겠고요. 이곳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내서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거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작아진 셈입니다. 네. 아니 근데 캘리포니아주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작아지고 있다. 정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요 가장 큰 폭으로 작아진 게 이곳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5%가 작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같은 기간, 그러니까 10년간 12%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네, 평균 아파트 사이즈가 837 스퀘어핏이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부 지역 아파트들은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957 스퀘어핏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한 120 스퀘어핏이 더 작은 겁니다. 네. 그리고 도시별로 보면 시애틀이 가장 작았습니다. 네. 711 스퀘어핏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2위와 3위가 각각 맨하튼과 시카고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도시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축소가 된다는 얘긴데요. 네. 아파트 평수, 그러니까 스퀘어핏은 점점 더 작아지면서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렌트비가 지난 10년 동안 28%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전국 평균이고요. 이 아파트 렌트 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LA 평균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1,760입니다.
그리고 얼바인, 한인들도 많이 사는 얼바인은 $2,710였고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달간은 지금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워낙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 부담 엄청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파트 렌트비가 오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네.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파트 크기의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가 오히려 더 작은 걸 원한다 이런 이제 기사도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마이크로 유닛 아파트라고 하죠. 굉장히 작은 이 유닛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유닛 다음에는 타이니 하우스, 작은 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렌트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 크지만요.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 점을 같아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세대의 경우에는 넓은 집, 또 뭐 넓은 아파트를 선호했던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가 작은 거주지를 이제 원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은 작게 최소화하고 대신에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커먼 스페이스 있잖아요. 다 같이 쓰는 공간. 그런 곳에서 일하고 또 쉬고 놀고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큰 아파트들을 단지들을 보면 수영장은 물론이고 뭐 작은 짐 시설도 당연히 있고 컨퍼런스 룸에 이제 옥상 같은 데는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게 시설 갖춰져 있고 또 작은 영화관 같은 곳도 있는 곳도 많습니다. 볼링장도 있고요. 요즘에는 당구 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맞아요. 볼링장이면 굉장히 넓어 보일 텐데. 예, 그리고 뭐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집 옆에는요. 예, 드라이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조그만 데 사는 걸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메니티가 좋은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투베드나 쓰리베드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원베드나 스튜디오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했습니다. 스튜디오보다는 원베드룸을, 원베드룸보다는 투베드룸을 선호했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좋다. 약간 이렇게 해서 큰 주택들, 아파트들이 수요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점점 더 작은 유닛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업체 보주토 그룹의 토비 보주토 CEO는 이 자신들이 72,000여 개의 유닛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닛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유닛들, 스튜디오, 원베드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자신이 갖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걸 줄이려 하고 있고 대신 편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뭘 할 수 있다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데려오면 예전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부엌에서 뭐 먹을 거 해주고 마루에서 놀았다면 요즘은 그 대신에 이런 커먼 스페이스 가서 거기서 노는 거를 선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설명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단순한 것, 간결함의 가치를 두는 미니멀리즘 유행했잖아요. 이런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넓으면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또 사다 놔서 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좁은 데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할지도 모르죠. 그건 그런데 아무리 작은 유닛들도 이 렌트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유닛을 구해서 혼자 사는 것도 인기겠지만은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네, 뭐 원베드룸에다가 이제 한 명은 방에 살고 한 명은 마루에 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사실 예전에는 렌트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UCLA나 그런 대학 앞에서 흔히 학생들이 하는 그런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요. 렌트비가 치솟고 나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스가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아파트를 나눠 쓰기 편하게 그런 커튼이나 아니면 임시 벽 그리고 또 벙커베드 이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예 렌트비 아파트를 그러니까 렌트해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나눠 갖고 다시 렌트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렌트를 해주는 기업이요. LA에도 있다면서요. 네, 홈쉐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기업인데요. 근데 LA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렌트비가 비싸서 룸메이트 구해야 하겠다 싶으면 검색했을 때 이 홈쉐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룸메이트 구하려고 하면 아는 사람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통해서 룸메이트를 구해야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서로 어떻게 분할해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을 나눈다고 해도 또 임시 커튼을 그냥 달아놓는 수준이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도 쉽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홈쉐어라는 기업은 일단 럭셔리 아파트를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 벽을 다 세워주고요. 가격도 적당한 선으로 제시를 합니다. 거기다가 침대와 옷장, 테이블 같은 기본적인 가구들도 다 비치를 해놓고요. 퍼니시드네요. 그러니까 퍼니시드 아파트네요. 그런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를 잘 구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를 보니까 지금 한 달에 렌트비 650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좁은 공간을 편애하면서도 깨끗하고 또 시설은 좋은 그런 럭셔리한 걸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런 홈쉐어 같은 기업들도 좀 잘 활용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 한 분이 에어비앤비에서도 장기 렌트를 해줘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거기서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요새 젊은 분들은 뭐 좀 뭐랄까요, 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친구들 데려와서 그 아파트에 설치가 된 무슨 뭐 이런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세대니까 우리가 자라올 때의 그러한 이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박경규 씨도 룸메이트 누구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은 있긴 한데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맞는 룸메이트를 찾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는 있는데 저도 밀레니얼 세대여서 그런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좀 더 작은 유닛에 오히려 시설이 좋은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이정은 씨는 아파트 좋은 거 하나 렌트하셔서 방을 잘 나눠서 비즈니스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